그러니까 임기 내에 꼭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요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도 꼭 뭐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서요. 지금 현재 전작권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위주로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병사 하지만 사실은 하사, 중사, 부사관들 그다음에 초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보수도 보수지만 교육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하급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높고 그렇게 돼야 그렇게 돼서 제가 늘 어떤 군대를 꿈꾸냐 그러면요. 요즘 어떠냐 그러면 밥도 잘 나오고 구타도 없고 이건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려면 역시 훈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초급 장교, 병사 입에서 자신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작권 전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작권 전환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작권 전환은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전작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라면 3개 사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굶었기 때문에 라면을 사야 돼요. 그게 이제 기존. 그래서 라면을 사오는 게 우리 세 사람의 이익이야. 그렇죠? 공동의 이익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그 돈을 10,000원을 줘서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10,000원을 갖고 보십시오. 임무를 줬고 재원을 줬죠. 누군가가. 그래서 이 10,000원을 갖고 우리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누군가는 라면을 사러 가야 돼요. 누군가는 물을 기르러 가야 되고 누군가는 불을 피워야 돼.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고 내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리고 우리 둘 중에 세준 씨가 준식 이 아저씨보다는 빨리 걷는 능력이 좋다고 힘이 좀 세다 그럽시다. 그러면 당연히 세준아 네가 가서 라면 사오고 준식이는 물을 끓이지 그래. 나는 뭐 라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연구 좀 해볼게. 이런 업무 분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준이가 저 싫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죄송합니다. 말은 곱게 하겠지. 죄송합니다. 저 요새 그 발톱이 빠져서 그 라면 사러 요새 걷기가 불편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이 라면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준식이 네가 좀 라면 사오고 국물만 먹어. 즉 비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미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도 지네가 갖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비토권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비토권을 발휘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한테 사실은 손해 볼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바뀌면 바뀌면 미국이 우리보다 크고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뭐 그럴 텐데 와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짜장면 먹으면 안 됩니까? 저는 젓가락질을 못해서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상위에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상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평시작전 통제권, 작전 지휘 이런 군사 용어가 다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휘한다, 작전 통제한다, 전술 통제란 말도 있어요. 전술 통제 이런 말들이 모든 이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상하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가 현재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똑같은 그 국가 수준이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미군들한테 38선 미군이 넘고 싶어서 넘었습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공포로 미국이 그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줬어요? 풀어달라고. 우리가 풀어준 거지.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일 때도. 이거는 의지의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뭐 세계 뭐 10위권 경제국가라 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그런 자신감이 없을 때는 소용이 없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유예를 했던 것은 네. 그 훈련 기간이 네. 그 중요한 이벤트, 무슨 한미 정상이 만난다든지 맞아요. 무슨 뭐 그런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혹시라도 저해를 줄까봐 아주 이런 당연히 해야 되는 훈련조차도 조금 미뤘던 것이지. 네. 그 훈련이 필요 없거나 네. 더 이상 뭐 북한 그 훈련이 북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랬던 건 아니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네. 연합 연습하고 네. 전자권 전환하고 네. 이거를 마치 전체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연합 연습, 네. 거기에 따른 참모 역할 이런 것들은 네. 그 전자권 전환의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FOC, FMC라고 하는 것은 네. 한미연합 사령부가 네. 그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한미군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놔두고 한미군 지휘관만 이렇게 바뀌고 일부 직위만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합사령부라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됐다고 그래서 전자권 조건이 되고 이게 좀 늦어진다고 그래서 전자권 조건이 늦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들이 자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우리나라와 우리 언론에서는 이 연합 연습하고 이거하고 그렇게 동일시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 중에 이거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우리 또 언론에서는 미군들이 전자권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미군이 왜 우리한테 전자권을 안 넘겨주려고 그러겠어요? 뭘 걱정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한국에 또다시 전쟁에 빨려 들어갈까 봐가 제일 걱정이에요. 6.25 때부터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제일 큰 관심거리예요. 나중에 언젠가 네. 야,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빨려 들어가겠다 하면은 그동안 미국이 갖고 있던 국가 이익보다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게 더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있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손해라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한미 군사 관계가 약화될 수가 있지.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네. 군 구조도 개선해서 네. 뭐 사단도 축소하고 네. 군단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뭐 일상군을 해서 지사자로 만들어 그런 군 구조 개선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미사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신병기도 키우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병영 생활도 그렇죠. 개선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한테 네. 하여튼 좋은 전투도, 그 다음에 좋은 총, 네. 뭐 좋은 군화, 네. 그런 거를 줘야 병사가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수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여간 군대 들어와가지고 다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하여튼 그렇죠. 평생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나 네. 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먼저 그다음에 훈련 잘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병사의 수가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병사가 작업하면 안 돼요. 인력이 이렇게 되니까 또 기간이 짧아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서 이제 훈련만 해야 돼요. 총만 쏘고 체력 단련하고 수류탄 던지고 이런 것만 하고 그래서 전역을 시키는 이렇게 해야지 무슨 작업하고 무슨 작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시키면 이제 안 된다. 경계 근무 쓰는 거. 이것도 사실은 병사가 시키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네. 그거를 꼭 병사가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사실은 간부가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들은 말로 해도 돼. 응? 야 병사야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야 몇 차량 배차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을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내무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무 생활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보다 뭐 잘했다는 소리는 못해도 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다만 제가 기대했던 거 있죠.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병사들에 대한 각계 전투원에 대한 그런 장비, 보수, 보상 그런 것들이 돼야 이 사람들이 보다 더 훌륭한 전투원으로서 될 수 있다. 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군생활 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 정부에서 개선해 줄 것을 좀 기대를 했었죠. 사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거든요. 장군님이 처음에 그 정부를 도와주신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일단은 조건으로 내건 것들 중에 하나가 전작권 환수를 너무 속도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든 지금 전작권 환수는 좀 발맞춰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는 억지력입니다. 억지력. 미군이 있는 동안 북한이 공격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대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쟁에서 뭐 이기고 지고 이걸 떠나서. 그러면 미군 없이 북한을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억지력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우리가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억지력이 필요하고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 없고 우리끼리 싸운다 그러면 저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전투근무 지원, 탄약이라든지 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탄약, 그 다음에 C4I 체계, 그 전화기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최전방이랑 전화하는 거는 지금 같은 때는 가능하지만 전시가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전작권이 약간 이런 비토권도 있고 해서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때 전쟁을 수행할지에 관해서. 근데 사실 보도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한국이 저기 미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가질 것이냐, 혹은 미군이 한국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가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유엔사 사령관이 지휘 통제권을 가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지금도 미군이 우리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합의를 하면 구속력이 있지. 그러나 합의할 때까지는
얼마든지 비토권이 상하관계는 합의라는 과정이 아예 없고 네. 합의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해 뭐라고 하면 까라문까지 뭐 말이 많아 이런 게 주의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작전 통제라고 하는 거는 협의 과정, 응? 합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작전 통제예요. 그래서 딱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각자가 맡은 거 하지. 나는 서로 열심히 가고 열심히 물 길러도 오고 나는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고 이런 거는 하죠. 합의되고 나서. 그러나 합의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 이게 지휘하고는 천지차예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연합훈련은 중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지금 그냥 모습만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연합연습이라 그러면 네. 옛날에 팀 스피릿이나 네. RSOI, 독수리 훈련, 네. 또 UFG 훈련 아, 네. 그렇죠. 이런 연습들 훈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정확히 네. 얘기해서 연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그때는 그 CPX, 그러니까 그 주의소 훈련이죠. 네네네. 참모 훈련이 주가 되는 주의소 훈련과 네. 그다음에 야외 기동 실병력이 운영이 되는 야외 기동 훈련 네. 이것이 결합된 상태의 연합 훈련 연합 훈련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연합 연습이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2년 전부터 이런 모습의 훈련은 전부 다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참모 훈련만 하고 있어요. 네? 네. 지휘소 연습인 참모 훈련만. 그거는 그냥 평상시 군인들이 해야 될 그런 훈련인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최소한의 그 훈련을 통해서 네.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을만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양보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미 연합 군사 관계에 있어서는 이 1년에 2번 실시되는 이 연합 연습을 통해서 호흡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장교의 약 60%가 매년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국군도 한 50%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순환율이 높기 때문에 한미군이 1년에 2번 정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4번 했어요. 한 2000년부터는 이제 2번씩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4번씩 하던 거를 지금 2번으로 줄였는데 그것마저도 뭐 그 아까 얘기한 형태 자체가 야외 기동 훈련은 아예 쏙 빼고 이렇게 지휘소 연습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외 기동 훈련을 같이는 옛날에는 같이 했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하죠. 그리고 이 양쪽이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실 뭐 사진 찍을 만한 거리도 지금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중동에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병력을 늘리진 않고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병력을 조정할 이유가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솔솔솔솔 나오는 얘기들이 미국의 새로운 능력에 맞게 병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는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좋게 듣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가장 큰 영향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주한미군이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사격 훈련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주한미군도 지금
훈련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사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지. 지금은 미군 전투 헬기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외국 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 미군 탱크는 지금 포사격을 못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야 거기 뭐 훈련도 못 하는데 거기 왜 가? 차라리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전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국의 유사시에 무슨 일이 나면 2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잖아. 이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훈련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주한미군의 그 조정으로, 철수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건데 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네. 그 다음에 미군 자체의 세계적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그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훈련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저는 염려가 됩니다. 네,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3%인가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트럼프 행정부는 왜 39%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39% 올려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걸 올려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설마 했지만 아마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을 조정을 했을 거야. 트럼프는 그럴싸한 그랬을 가능성이 하여튼 다분해요. 우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3%를 수용할 가능성도 커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그 우리하고 돈 문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절차를 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빼낸다든지 뭐 하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 것 같고, 그러니까 훨씬 잘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를 해서 이제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도 미군 장성들은 장군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거하고 실제로 총알이 날라오는 전투를 해본 거하고는 또 틀리는데, 이 사람은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훈련을 해서 그 전쟁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레인저 부대에서 있었고,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세트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안 되면 되게 하라지만 미국 사람들도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비록 우리한테는 미국 입장을 얘기할지언정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입장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득을.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선물이나 갖다 주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하고 이제는 잘 설명을 해주고 논리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냐, 사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 듣거든. 라카메라는 잘 듣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은 떠나서 한미 동맹의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미국한테 잘 설명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들불처럼 유럽에도 퍼지고 있고 여러 나라들한테 퍼지고 있는데,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지 못하면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걸 만들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행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그 후폭풍이라고 그럴까? 그게 아마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